안녕하세요. 이대목동병원 치주과의 방은경이라고 합니다. 먼저 저희 인공치아 골 유착학회가 이렇게 데놀TV와 함께 데놀 수요 세미나를 함께하게 돼서 굉장히 영광으로 생각하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릴 내용은 임플란트 주위염 예방을 위한 임플란트 주위 연조직 관리라는 제목으로 안내를 드렸습니다. 참 제목이 거창한데요. 먼저 임플란트 주위염의 예방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사실은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그래서 어떤 얘기부터 먼저 드려야 할지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제가 오늘 말씀드릴 것은 그중에서도 아주 일부의 연조직에 한정돼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임플란트 주위의 연조직이다라고 하면 저희가 케라티나이즈 진지바 또는 어태치드 진지바에 대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혹자는 이제 각화치은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이제 부착치은이라고도 하고 굉장히 혼용되어 있기도 하고 오용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먼저 이것에 대한 정의를 조금 분명하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치아 모형인데요. 저희 그 뮤코 진지발 정션부터 진지발 마진까지 상방에 있는 치은, 각화된 치은을 저희가 각화치은이라고 부릅니다. 그 각화치은 중에서 진지발 썰커스에 해당하는 부분은 부착이 되어 있지가 않죠.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프리진지바라고 부르고 나머지 부분, 썰커스 하방에서부터 뮤코 진지발 정션 하방까지 있는 부분을 저희가 어태치드 진지바, 부착치은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저희가 부착치은이라고 부르는 것은 각화치은에서 건강한 치은이라면 썰큘라 뎁스, 그리고 병적인 치은이라면 포켓 뎁스를 뺀 나머지 부위가 이제 어태치드 진지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우리가 네이밍을 하자면 어태치드 케라티드 진지바, 부착 각화치은 정도가 되겠는데요. 굉장히 이제 말하기도 거북하고 좀 복잡한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부착치은 이렇게 통용해서 얘기하기도 하는데요. 만약에 부착치은이나 각화치은 둘 중에 뭐 한 단어를 사용해야 한다면 사실 부착치은이라는 쪽이 조금 더 명확한 용어가 아닐까 싶습니다. 부착된 부분에 그 각화치은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개념이 있다는 것을 용어를 조금 명확하게 해두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착 각화치은이 반드시 필요한가에 대해서는 1950년대 예전부터 많은 연구들에 있어서 찬반 양론이 있어 왔습니다. 현재로서는 이제 결론이 컨센서스가 어느 정도 이루어진 바인데요. 오랄 하이진이 좋다면 어태치드 진지바의 위스나 진지바 오그멘테이션은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다라고 컨센서스가 이루어진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이 문장을 잘 들여다보면 한 가지 어떤 함정이라고 할까요? 그런 게 있는데요. 그 오랄 하이진이 이루어진다면 이라는 전제가 붙는다는 사실입니다. 네, 사진을 한 장 보시겠습니다. 이 환자 사진에서 보면은 이 환자는 보시다시피 각화치은이, 부착치은이 전혀 없고요. 뮤코자로만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이론대로라면은 오랄 하이진이 잘 이루어진다면 이 환자는 진지발 헬스를 이루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 그런 환자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이 환자는 양치질할 때 굉장히 아프고요. 네, 불편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오랄 하이진을 제대로 양치질을 제대로 할 수가 없고 결론적으로는 클렌징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따라서 이런 환자를 이와 같이 부착치은을 이식해주는 수식을 통해서 부착치은을 만들어준다면 이 환자는 진지발 헬스를 잘 이룰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론적으로는 오랄 하이진이 잘 이루어진다면 각화치은이 없어도 부착치은이 없어도 문제가 없다고는 하지만 임상적으로는 각 부착치은의 중요성이 이 환자의 사진만 보더라도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임플란트에서는 어떨까요? 임플란트에서도 마찬가지로 80년대부터 임플란트 주위에 그 부착치은의 필요성에 대해서 찬반 양론이 또 있어 왔고 굉장히 컨트로버시가 있어 왔습니다. 여러 연구들을 통합해서 본 결과 에비던스가 있는 것은 각화치은이 부족했을 때 진지발 리세션이 초기에 많이 일어난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네. 그렇지만
진지바의 헬스의 안정성이라든지 그 부위에 플렉이 잘 낀다든지 진지바의 인플라메이션이 일어난다든지 이게 장기간의 진지바 리세션이 계속 진행된다든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에비던스가 없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각화지은이 없는 부위에서 인터프록시말 본 레벨이 변화가 있다. 즉, 본 로스가 일어난다는 것에 대해서도 데이터의 부족이다, 알 수 없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것은 무엇이냐면 각화치은이 부족하더라도 오랄 하이진이 잘 일어난다면이라는 전제가 여기에도 붙겠죠. 각화치은이 부족하더라도 염증이 많거나 진지발 리세션이 계속 진행되거나 본로스가 진행되지는 않는다는 말입니다. 학문적으로는 그렇다는 말이죠. 그러면 케이스를 하나 또 보겠습니다. 임플란트 주위염 환자입니다. 이 환자가 임플란트 주위염 이후에 무엇 때문에 생겼는지는 사실 알 수 없으나 저 사진에서 보면은 버칼 쪽에 2개의 임플란트 모두 버칼 쪽에 부착치은이 전혀 없고 뮤코자로만 이루어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하여 리세션이 발생했을 수도 있고 플렉 컨트롤이 잘 안 될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건 이제 제가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 임플란트 주위염이 진행된 환자고요. 이 환자가 관리가 제일 되지 않아서 역시 치은 이식을 통해서 FGG를 통해서 각화치 부착치은을 만들어준 상태입니다. 보기에도 굉장히 플렉 컨트롤이 잘 되고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고 안정된 상황임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연 치아이든 임플란트 주위이든 이 부착치은이라는 존재가 학문적으로는 사실은 반드시 필요하지 않다고는 하지만 우리 임상가들 입장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그런 존재가 아닌가 이렇게 결론을 내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페리 임플란타이티스의 에티올로직 팩터를 말할 때 물론 가장 중요한 에티올로직 메인 팩터는 바이오필름이지만 그 외에 여러 가지 에디티브 팩터, 부가적인 요인 중에 아주 중요한 하나로 뮤코잘 컨디션, 부착치은의 존재를 우리가 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한 그 페리 임플란타이티스의 치료 후 리스크 어세스먼트를 하는 표인데요. 이 중에서도 그 각화치은의 존재, 부재가 각화치은이 없다면 그 그룹은 굉장히 하이 리스크 그룹이다. 이렇게 결론 내리면서 그 환자를 평가할 때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은 각화치은을 반드시 획득하는 것이 우리가 임상가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일 텐데요.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획득을 할 수 있을까요? 가장 간단한 방법 중에 하나는 이제 에피칼리 포지션드 플랩이라는 방법이 있을 텐데요. 이 환자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30번대 사진을 보면 임플란트가 굉장히 가까이 심겨져 있고 치아 크라운의 모양과는 이제 맞지 않도록 되어 있어서 인터프록시말 사이에 이제 임플란트가 존재하는 이런 상태였습니다. 각화치은은 존재합니다. 그렇지만 이 환자는 본로스가 굉장히 많이 존재하면서 각화치은은 존재하지만 부착치은은 존재하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기능적으로는 저 각화치은이 아무런 기능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환자를 에이피컬리 포지션드 플랩을 시행하고 크라운의 형태를 임플란트 형태에 맞춰서 다시 클렌징 가능한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줬을 때 이렇게 유지 가능한 형태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환자를 한 명 더 보겠습니다. 20번대 환자인데요. 가운데 있는 임플란트가 굉장히 본 로스가 많이 진행이 된 페리 임플란타이티스 환자입니다. 물론 이 환자는 각화치은이 역시 존재했지만 이 역시 부착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고 APF를 통해서 다음과 같이 치료를 하고 메인터넌스를 하고 있는 환자입니다. 물론 이것이 완전한 치료는 될 수 없고요. 이런 상태에서 만약에 플렉 컨트롤이 되지 않고 컨트롤이 되지 않는다면 저 가운데 임플란트는 발거를 하든지 다른 치료가 또 필요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각화치은의 형태를 부착치은의 형태를 만들어주는 것이 페리 임플란트의 치료에 있어서 한 부분을 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에이피컬리 포지션드 플랩을 하려면 기존에 존재하는 각화치은의 두께가 존재를 해야 되는데요.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이것을 만들어줘야 되죠. 그래서 필요한 것이 유리치은 이식술, 프리 진지발 그래프트입니다. 프리 진지발 그래프트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임플란트를 먼저 식립을 했고요.
표시된 것처럼 뮤코진지발 정션 하방이 거의 상방으로 그 각화치은이 거의 1mm도 채 존재하지 않는 그런 상태이고 썰커스 뎁스를 고려했을 때 부착치은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되는 이런 환자입니다. 파셜 thickness 플랩을 형성하고 그리고 구개 측에서 이제 진지발을 체득한 후에 버칼 쪽에 이제 그 그래프트 편을 이제 수처를 해줍니다. 수처를 해줄 때에는 왼쪽 그림처럼 치아의 굴곡 그리고 이제 본의 굴곡에 따라서 데드 스페이스가 생기지 않도록 치아의 슬링 수처를 적절히 배합을 해서 이식편이 잘 부착되도록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을 시켜주는 것이 중요하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제 나중에 뮤코진지발 정션이 자연스럽게 이행되도록 정말 그냥 네모나게 오려서 네모나게 붙이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뮤코진지발 정션의 모양을 따라서 약간 이렇게 그 럭비공 모양으로 약간 그런 모양으로 붙여줬을 때 나중에 그 부위가 아주 안정되게 기존에 있던 뮤코진지발 정션과 잘 어우러지는 이런 형태의 그 부착치은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술식을 할 때 우리는 항상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게 좋은 건 알겠는데 팔라탈에서 조직을 떼는 것이 참 부담이 많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FGG 할 때 하고 CT 그래프트 할 때 하고 이제 그 조직을 떼는 위치가 약간 다른데 CT 그래프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하방에서 채취하기 때문에 조금 더 그레이트 팔라탄 아테리에 가깝게 되죠. 그래서 가능하면 6번을 넘어가지 않도록 채취하는 것이 좋고 FGG 같은 경우에는 상피 쪽에서 채취하기 때문에 조금 더 뒤쪽까지 채취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두께로 채취를 해야 되냐면 상피와 결합 조직의 일부를 포함한 조직편을 채취해야 이 결합 조직의 성질을 이식한 이식편이 그 레시피언 사이트에서 그 결합 조직의 성상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결합 조직을 포함한 상피의 일부와 결합 조직을 포함한 정도, 저 정도의 두께의 그 조직편을 체득하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약 한 1mm 정도의 두께인데요. 보통 일반적으로 상피의 그 레테페그를 포함한 두께가 0.6mm 정도가 되기 때문에 한 1mm 정도의 두께의 조직편을 체득한다면 적당하리라고 생각하고요. 이것은 우리가 늘 사용하는 그 15번 블레이드의 날의 너비가 한 1mm 정도 되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로 하셔가지고 체득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위와 같이 이제 레시피언트 사이트에서 오려낼 모양을 이제 우리가 그 종이에 이렇게 그 모양을 그린 다음에 그 종이를 붙여서 똑같은 모양으로 조직편을 체득하게 되고요. 팔라탈 쪽은 저런 식으로 수처를 해주게 됩니다. 수처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는 저렇게 치아에 슬링 수처를 해서 수처하는 방법을 선호하는 편입니다. 근데 이제 가장 걱정되는 것은 이제 블리딩이죠. 사실 팔라탈 쪽에서 뗄 때 억세스가 잘 안 되는 것, 그리고 블리딩. 이런 두 가지 문제가 제일 큰데요. 보통 이제 구치부의 CJ에서 에이펙스까지의 보통 거리가 7에서 17mm까지 되는데 굉장히 다양합니다. 팔라탈 볼트가 깊은 분들은 좀 깊지만 낮은 분들은 낮기 때문에 몇 mm까지 채득이 가능하다는 것은 사실은 의미가 없고요. 환자마다 우리가 그레이트 팔라탄 포라멘을 손으로 촉진해서 그 부위를 피해서 우리가 채취를 해야 되는데요. 저 사진처럼 저렇게 사운드한 그 본을 가진 환자들만 있는 것은 아니고 페리오가 안 좋아서 본로스가 굉장히 많이 진행돼서 리세션이 굉장히 많이 진행되는 환자라든지 아니면 임플란트를 치아를 발치해서 본로스가 많이 흡수된 임플란트가 있는 부위라든지 이런 부위에서는 팔라탈 볼트가 더 낮아지고 그레이트 팔라탄 포라멘까지의 거리가 더 짧아지기 때문에 이식편을 떼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그 부위를 피해서 팔라탈 부위뿐만 아니라 이덴출러스 리치나 아니면 레트로몰라 에어리어에서도 사실 뗄 수는 있는데 마땅한 부위를 찾는 것도 사실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러면 나는 떼지 않고
그냥 기존에 나와 있는 것을 사용하겠다. 이게 바로 이제 소프티슈 서브스티튜트인데요. 우리가 이제 시중에 나와 있는 것들은 이제 알로제닉 콜라겐 매트릭스, 알로덤 같은 게 있고, 그러니까 슈어덤 같은 게 있고요. 또 제노제닉 콜라겐 매트릭스로는 이제 테루더미스나 뮤코그래프트 같은 것이 이제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아마 사용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임상 증례를 한번 보시면요, 굉장히 넓게 붙였죠. 넓게 붙였는데 1주, 2주 치유된 양상을 보시고요. 3개월, 6개월 아래 건 초진 때고요. 뮤코진지발 정션의 양상을 보면 붙인 거에 비해서 굉장한 수축량이 많은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을 들였고 그리고 굉장히 어려운 수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우리가 FGG 한 것만큼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러면 팔라탈에서 진지발을 떼긴 떼야 되는데 이게 너무 어려운데 이거를 어떻게 하면 조금 쉽게 뗄 수 있을까? 이것을 제가 고민하게 되었고요. 이게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입니다. 네. 먼저 10번대 환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임플란트 굉장히 가까이 심어져 있었고요. 이렇게 돼 있던 환자가 이렇게 돼서 저를 찾아왔습니다. 하나는 저절로 발거가 되었고 하나는 플로팅 되어서 이제 움직여진 상태였고요. 그래서 제가 임플란트를 제거하고 제거한 부위에 이제 알베올라 리지 프리저베이션을 시행했습니다. 시행한 후 이제 치유된 형태인데요. 치유시킨 후 그 부위에 이제 임플란트를 재식립하고 재식립할 때 또 추가적으로 GBR을 시행을 했습니다. 이렇게 식립을 해드렸고요. 이렇게 해서 잘 부처를 해서 사용하시려고 했는데 버칼 쪽에 보이시죠? 굉장히 부착 지은이 없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플랫 컨트롤이 굉장히 어려운 이런 상태여서 이 환자분을 이제 부착 지은을 제가 만들어 드리려고 이제 그래프트를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임플란트 사이에 있는 이덴출러스 에어리어에서 이제 진지발을 체득해서 돌려가지고 그 부위에 이식을 해서 조금 환자분들께 부담을 조금 덜 드리게 이렇게 수술을 해보고자 했는데요. 결론적으로는 부착 지은을 어느 정도 얻을 수는 있었지만 아주 많은 양을 얻지는 못했습니다. 사실 그 부위가 좀 어려운 부위이기도 했고요. 그 환자분의 반대쪽입니다. 이 사진에선 잘 보이지 않지만 저 24번 버칼 쪽에 굉장히 본로스가 심했습니다. 임상 사진을 보시면 그 24번 임플란트 버칼 쪽에 부착 지은이 전혀 없고 프레눔이 부착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아마도 저 프레너 어태치먼트가 저 페리 임플란타이티스의 진행에 어느 정도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임플란트 4개의 전부 힐링 어버트먼트로 제가 바꾼 후에 이번에는 그 조직편을 어디에서 뗐냐면은 임플란트의 팔라탈 사이트에서 뗐습니다. 팔라탈에서 떼는 것은 똑같은데 제가 어떻게 뗐냐면 치아에서 보통은 이제 진지발 마진에서 한 2 내지 3mm를 떼어서 그 그래프트 편을 채취하게 되죠. 왜냐하면 그 치아의 그 치은의 리세션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임플란트는 조금 다릅니다. 저 임플란트는 보통 팔라탈 쪽에 그 본로스와 동반하면서 임플란트가 식립되기 때문에 자연치보다는 좀 깊게 임플란트가 위치하게 되고 그 부분에 팔라탈의 진지바가 굉장히 틱하게 남게 됩니다. 그래서 잘못하면은 슈도 포켓이 굉장히 많이 생겨가지고 페리 임플란타이티스를 유발하는 이런 것을 한번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위를 시닝하는 효과와 함께 조직편을 채직하는 두 가지 효과를 얻기 위해서 저 조직편을 임플란트 그 마지널 진지바의 인접한 쪽에서 저렇게 임플란트 조직편을 채취했고요. 그것을 버칼 쪽에 이식을 하고 수처를 했습니다. 수처한 모습을 자세히 보시면은 버칼 쪽에 고정하는 것과 팔라탈 쪽 그 도너 사이트의 블리딩을 방지하기 위해 수처한 것이 같이 통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의 수처로 그래프트도 고정하고 팔라탈도 고정하고 이게 가능한 이유는 힐링 어버트먼트로 바꿔서 굉장히 시야가 많이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수처하기가 편하고 그래서 저를 하나의 수처로 깨끗하게 수처를 할 수가 있고 고정도 굉장히 쉽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힐링을 시키고요. 치유를 시켜서 결국 이렇게 부처를 완성을 했습니다. 이런 테크닉의 장점은 일단은 환자에게 여러 군데의 그 수술 사이트를 만들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고요. 또한 그 팔라탈 사이트에 슈도 포켓을 동시에 제거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수처를
레시피언 사이트 따로, 도너 사이트 따로 하지 않고 한 번에 이루어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수술 시간도 굉장히 단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레이트 팔라탈 아테리부터 거리가 굉장히 멀게 형성되기 때문에 블리딩의 위험도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식을 해봤더니 굉장히 편리해서 이걸 여러분들에게 오늘 제가 소개시켜 드리려고 했고요. 다른 환자 한 분 더 보겠습니다. 20번대 환자분인데요. 26번의 본로스가 상당히 심하고요. 27번은 임플란트 위치가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25번 화살표로 표시된 거 보시면 굉장히 버칼 쪽에 심겨져 있고 각화치는 부착 지은도 거의 없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개의 임플란트를 제거하고 알베올리아 리치 프리저베이션을 시행을 했습니다. 네, 시행한 후에 사진이고요. 임플란트를 재식립하였습니다. 그래서 재식립을 하고 보니까 굉장히 저 부위에 부착지은을 남기려고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착지은이 거의 이제 디스탈 쪽으로, 버칼 쪽과 디스탈 쪽으로 남아있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 환자도 역시 제가 팔라탈 쪽에서 조직을 채취해서 디스탈 쪽에 이식을 해줬습니다. 이렇게 동시에 오픈된 상태에서 하기 때문에 시간도 많이 걸리지 않고 수술도 간단히 끝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처를 해주고요. 스티치아웃시 그리고 치우십니다. 아직 보철물을 완성하고 있는 단계라서 내원하지 않았는데요.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이렇게 임플란트를 심으면서 동시에 하는 것이 굉장히 편리하고요. 또 만약에 이렇게 기존에 있는 임플란트 주변에 사용을 하고자 한다면 네, 지금 이 사진에 있는 환자분처럼 지금 10번대에 거의 부착 지은이 전혀 없는 그런 상태인데요. 저런 환자를 가지고 사용을 하는 경우에는 이제 사실은 제일 좋은 방법은 보철물을 제거하고 힐링 어버트먼트로 바꾼 상태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팔라탈 조직을 뗄 때에는 힐링 어버트먼트조차도 제거를 하면 조직의 두께도 볼 수 있고 너무 많이 제거해버리면 안 되니까요. 그리고 팔라탈 조직이 너무 얇은 환자에서는 또 제거할 수가 없기 때문에 힐링 어버트먼트로 교차하고 팔라탈 쪽에서 조직을 뗄 때에는 힐링 어버트먼트도 제거한 상태에서 조직을 떼면 억세스도 쉽고 조직을 떼기도 굉장히 간편합니다. 근데 이 환자는 안타깝게도 보철물을 제거할 수가 없는 환자였습니다. 그래서 보철물이 있는 상태에서 제가 수식을 했는데요. 사진이 조금 블리딩이 많이 됐는데 팔라탈 쪽에서 역시 슈도 포켓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진지발 마진에서 인접하게 조직을 채취해서 버칼 쪽에 그래프트를 했습니다. 그리고 역시 수처는 한 번에 버칼과 팔라탈이 연결되도록 한 번에 인터프록시말 쪽을 통해서 수처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치유를 시켜서 지금 잘 유지되고 있는 이런 환자분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플란트 주위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각화된 부착치은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러기 위해서는 프리진지발 그래프트가 가장 예지성 있는 술식인데요. 이 프리진지발 그래프트의 가장 어려운 점은 조직을 팔라탈에서 채취하는 어려움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쉽게 하기 위해서 만일 상하게 임플란트 사이트가 있다면 그 부분에 thick한 진지발을 이용해서 조금 더 편리하게 조직을 채취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번씩 여러분들이 사용해 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한계가 있고 상하게 임플란트가 없는 환자들도 있고요. 그렇겠지만 여러 가지 인디케이션을 잘 만난다면 조금 더 편안하게 여러분들이 술식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제 강의는 마치겠고요. 들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